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일을 보고 제가 고민 사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사한 사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연 상담을 보실 때는 본인의 사연이 소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좀 유추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 메일을 정성껏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메일을 보내려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55세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예쁜 두 공주를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번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저 먼 다른 나라의 얘기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 저를 아끼는 언니께서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 청약홈, 가점, 기타 등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점은 67점이면 충분히 당첨된다는 말도 같이 해주시고 주위의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청약저축 1810만 원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하고 증산 2구역 DMC 센트럴자이 84 타입에 접수를 했고 깨끗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니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변경한 것이 잘한 것인지 67점의 가점이 높다고 무조건 당첨될 거라고 사람들이 했었는데 한동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연을 보니까 이분은 이제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는데 주변 언니께서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에 저렴하게 분양이 됐었던 그런 물량입니다. 그리고 동시 분양이 됐었죠. 그래서 증산 2구역 그리고 수색 6구역 7구역이 같이 이제 청약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 저축이 1810만 원인데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가점이 67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약 저축의 1800만 원도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고 그리고 예금으로 전환한 67점의 가점도 낮은 가점이 아니라 높은 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청약 저축을 예금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 한번 예금으로 변경을 하면 환원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0만 원 이하의 청약 저축 금액이라면 금액이 낮기 때문에 가점을 계산해 가지고 예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저축의 금액이 1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약 저축을 가지고 공공택지에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공공택지에 127만 호를 공급하려고 하죠. 그 공공택지 물량들 중에 이제 청약 저축, 공공분양 물량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약 저축을 유지했을 때 앞으로 나올 그런 많은 공공택지의 분양 물량들을 청약 신청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예금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분 같은 경우에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청약 예금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예금으로 변경한 것이 잘한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구독자분께서는 이미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청약 저축으로 환원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 이제 67점의 가점을 가지고 어떻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만 고민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18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에 있을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를 만약에 노린다면 청약 저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DMC에 따른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색 6구역, 7구역하고 증산 2구역에 DMC에 관한 그런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짜 드렸냐면
증산 2구역, 이분이 넣으신 증산 2구역 DMC 센트럴 자이는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약 전략을 짠 것은 3개의 동시 분양 물량이 공급을 했을 때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면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피하는 겁니다. 전략을. 그래서 제가 DMC의 그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제를 하고 6구역하고 7구역만 입지가 다소 DMC 센트럴 자이보다 떨어지는 증산 2구역을 제외한 물량을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라고 제가 전략을 짜드렸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청약 그 가점이 67점인데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점이 69점으로 확인이 됐고, 수색 6구역 파인시티 자이하고 수색 7구역인 아트폴의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점, 61점이 최저 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증산 2구역을 피해서 청약 신청을 했다면 당첨이 됐겠죠. 당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 전략을 짜면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배제하고 청약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지가 좋은 물량들이 동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의 물량은 배제하고 생각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타입에 당첨이 되고 싶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선택을 하고 똑같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을 때는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67점의 이 높은 가점을 가지고도 청약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분께서는 다음에 이제 청약 전략을 짜실 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물량들, 타입들을 조금 피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지금은 선생님 방송도 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선생님 말씀대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이유는 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보냅니다. 첫 번째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S1, S4, S5 블럭이 이제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당첨 확률이 높을까요? 두 번째로 3기 신도시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고향 창릉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도전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내년이면 가점이 68점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당해로 이사를 해야 당첨 확률이 높나요? 고향시로 이사를 하면 고향 거주자로 서울 거주보다 더 나은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곳은 고향 창릉 지구인데 오늘 선생님의 3기 신도시 동영상을 보니 정말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진실된 영상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현명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정리해서 써야 할지 쓰고 지우고를 2시간이 넘게 하고 있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선생님의 답변을 하염없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러한 그 사연을 뽑은 이유는 이제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 하는 분양 물량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과천 지정타라든가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로 이루어지는 분양 물량들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 66만 제곱미터를 넘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당해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한테 100% 우선권을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별로 나눠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 뭐 3기 신도시의 고향 창릉지구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을 30%, 그리고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을 20%, 그리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을 50%를 뽑아요. 이거는 그냥 법칙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대규모 택지 개발에 의해서 분양이 되는 경기도권의 분양 물량들은 30%, 20%, 50%로 배정 물량이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해 지역에 들어가는 30%, 만약에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내가 청약을 하게 되면은 과천의 30%에서 떨어지게 되면 20%의 수도권, 20%의 경기도하고 다시 경합을 하게 됩니다. 또 떨어지게 되면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50%의 수도권 사람들하고 거주를 해요. 그래서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3번의 당첨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과천에서 한번 경합을 하고 경기도에서 한번 경합을 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시 경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굉장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우선 지금 현재는 서울에 살고 계셨다고 하니까 과천으로 뭐 이사를 해도 지금은 늦었죠. 당해 지역이 대기에는 2년 동안 과천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접수를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청약 점수가 67점이면 높은 점수입니다. 높은 점수이고, 제가 봤을 때는 S1, S4, S5 블럭 중에 S5나 S4 블럭은 입지가 좋아요.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은 S1 블럭이 좀 입지가 다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S1 블럭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물론 분양가는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에 나오는 분양 물량을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3기 신도시의 고향 창릉지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점이 67점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있는 3기 신도시를 목표로 해가지고 달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분양 물량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최근에 올린 영상도 9개의 분양 물량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천, 관심을 갖고 있는 과천이라든가 가밀 하남 그 푸르지오라든가 이러한 분양 물량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빨리 분양가가 나오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분양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과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당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그 전략들, 청약에 관한 전략들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과천에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하남 가밀 푸르지오라든가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분양 물량들을 도전을 해가지고 청약 당첨을 받는 전략,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다소 금액이 조금 저렴하게 분양되는 물량들을 공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3기 신도시는 정말 이러한 물량들이 안 됐을 때 마지막에 남은 보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내년에 될 거예요. 사전 청약은 될 거지만 사전 청약 이후에 본 청약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인 3기 신도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 점수도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했던 분양 물량들에 당첨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번에 DMC 센트럴 자이 말고 수색 6구역이나 7구역에 청약을 했으면 당첨이 되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는 60점의 가점으로도 수색 6구역에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60점대 초반의 가점으로도. 그리고 누구는 60점대 후반으로도 당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어떤 타입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청약 가점들을 분석을 스스로 해보시고, 어떠한 타입들, 그리고 어떠한 물량들이 가점이 낮고 어떤 물량들의 가점이나 타입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리스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청약을 잘 당첨돼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삶의 주거 안정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또 자산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가 있고 그런 생활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물량들이 바로 이제 10월달, 11월달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그런 먼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뭐 청약 1순위 조건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금 여력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3기 신도시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되시거나 아니면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그런 물량들도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분 사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이분과 같은 메일을 많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내 가점이 어느 정도 되는데 먼 미래에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도 3기 신도시의 고향 창릉지구가 굉장히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멋지게 짓고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공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 여건들이 많이 있죠. GTX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입지구 만약에 분양가도 저렴하게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정말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좋은 핵심적인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막연한 그런 당첨이라고 하는 희망, 꿈만 갖고 있기에는 3기 신도시는 좀 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핵심적인 분양 물량들에 먼저 신청을 하시고 당첨, 이렇게 핵심적인 물량들은 타입이나 위치가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아요. 물론 핵심적인 역세권의 입지나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같은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조금 다소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동반 상승에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발 여건들을 간접적으로 다 수혜를 받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을 같이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꼭 좋은 핵심적인 입지, 좋은 타입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점이 높거나 월등히 높으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도 분양 물량들이 이제 동시 분양,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 동시 분양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동시 분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최고의 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주 높은 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두 개의 물량이 동시 분양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원하는 물량의 청약 신청을 하기보다는 차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남들과 틀린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이 구독자분한테 제 조언이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67점의 가점이면 당첨될 수 있는 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청약하는 물량들 중에 구독자분이 원하는 물량, 원하는 타입보다는 조금 경쟁이 좀 낮을 수 있는 물량, 조금 경쟁을 덜 할 수 있는 타입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무조건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핵심적인 물량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청약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연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